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이번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떠오르면 이 휴보와 크레스터 같은 로봇이 성화봉송을 하던 장면이었는데요. 예. 네, 게다가 이번 올림픽에는 세계 최초로 개최 기간 내내 다양한 로봇들의 활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로봇 지원단 박현섭 감독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성화봉송에 이 로봇이 참여한 그 장면 보도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또 많은 로봇들이 관광객과 선수들 많이 도와줄 거라고 하던데 그를 위해서 또 평창 로봇 지원단이 만들어졌다고요? 예. 어떻게 꾸려졌나요? 그 로봇을 통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2016년 7월 산업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로봇 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감독의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 지원단장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그리고 감독으로 제가 유촉되었습니다. 네. 로봇 지원단은 올림픽 로봇 활용 전반에 관한 기획과 집행 그리고 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총 11종의 로봇들이 85대나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로봇들이 선정됐을 텐데 어떤 과정으로 선정됐을지가 궁금해요. 예. 그 제조용 로봇은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올림픽에 투입될 서비스 로봇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예. 일반 국민의 기대와 실제 로봇은 차이가 있어서 추진 방향을 크게 세 가지, 안정성, 새로움, 유용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첫째로 문제가 없어야겠다. 고장 나거나 오작동하는 신뢰성이 입증이 안 된 로봇은 제외시켰고, 둘째로는 기존 로봇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능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쓰일 만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로봇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로봇들이 국산 로봇이라는 거죠. 그 점이 정말 대단한데 평창에서 한국을 더욱 빛내줄 이 로봇들 기능, 특징 이런 것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우선 그 올림픽 선수단과 주요 인사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반갑게 인사하는 환영 로봇을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나오는 사진이 휴보. 반갑게 인사하네요. 네. 그리고 입국장을 나오면 공항 안내 로봇이 있어 공항이나 교통 정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강릉 평창의 올림픽 경기장 요소에 안내 로봇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개 국어로 대화가 가능하며 각 배치 장소에 적합한 정보를 갖고 서비스합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대를 거쳐 경기장을 찾아가는 길목에는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이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네요. 동작과 음성으로 안내를 하고 음악과 함께 간단한 춤 동작을 보여줍니다. 500석 규모의 메인 프레스 센터에는 음료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어 쉽게 음료수를 꺼내 마실 수 있도록 하였고 복도 청결은 청소 로봇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경기 소식을 전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네. 아니 안내도 로봇이 해주고 음료수도 가져다주고 또 영상까지도 막 보여준다고 하니까 저도 꼭 한번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평창에 가면은 또 어떤 로봇들을 만날 수 있나요? 예, 벽화 로봇이 있는데 그 올림픽 기간에 ICT 체험관과 미디어촌 식당에서 매일매일 벽화를 그려갑니다. 관람객들에게 로봇 작업을 직접 보여주고 매일 새롭게 완성되는 그림을 기대하는 즐거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고기 로봇은 수조 형태와 게임 체험 형태로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주로 언론인의 공간에 설치되어 생동감 있는 유형으로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벽화 그리는 로봇부터 물고기 로봇까지 정말 다양한데 이렇게 올림픽에 로봇을 활용한다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또 남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평창 이후 동경, 베이징까지 동아시아에서 3번의 올림픽이 연달아 열립니다. 3개국 모두 로봇을 대대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로봇 활용의 스타트를 끊게 되는 셈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로봇 운영 경험은 로봇 기업에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로봇을 직접 만나게 되는 세계 각국의 방문자를 통해서 우리 로봇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로봇 회사들의 제품으로 올림픽을 꾸려간다니까 더더욱 저희도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서비스 로봇의 분야는 우리가 아직 시작 단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한국의 로봇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약 13조로 제조용이 64%,
수술 로봇과 같은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23%, 네. 로봇 청소기와 같은 개인 서비스용이 13%입니다. 네. 제조용 로봇의 세계 탑5는 1, 2조 규모의 매출 규모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선두 기업은 그것의 한 10분의 1 규모입니다. 그럼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한편 그 로봇의 활용도 면에서는 근로자 10,000명당 로봇이 630대 사용되고 있어서 네. 독일,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로봇을 필요로 하는 주력 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 특징에 기인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활용도는 높은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약 13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면 규모는 상당히 좀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감독님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네. 로봇 PD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리고 뭐 로봇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용 로봇은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로봇에는 그 전용 감속기가 필요한데 대부분 일본 기업이 독점하는 상태고 최근에 로봇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때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부품 기술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해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한편 본격적인 로봇 사회는 서비스 로봇이 주도할 텐데 이 분야는 미국이 리딩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러한 기술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의성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데 예. 로봇은 세탁기나 TV와 달리 소비자나 개발자나 모두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좀 낮추고 개발자들끼리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로봇은 이제 공장에서 나와 택시 운전, 전화 판매 등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유럽은 로봇을 고령화나 일자리 등 사회 문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로봇을 로봇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국방, 제조, 복지 등 국가 경쟁력 전체 차원에서 보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예, 로봇이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사회에서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네. 이런 우리 세상을 같이 꾸며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미래가 그려질 것 같은데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런 미래를 그려나갈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로봇 지원단 박현석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